안녕하세요. 오늘 선생님이 투시도 설명해 줄 거예요. 투시도. 투시도는 뭐냐면 우리가 입체로 보는 그 내용을 그림으로 이제 표현하는 건데, 우리가 파스텔 말고 크레파스를 해보기로 해요. 투시도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사물을 보려면 우리 사람의 눈은 이렇게 해서 이 안에 눈동자가 있죠. 그리고 이 속에 이렇게 해서 자세히 보면은 이 안에 많은 이런 세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기 눈에 빛이 들어오면 이 눈이 이렇게 조절을 해요. 자기가 조절을 해서 앞에 있는 그 물체 같은 거를 빛을 통해서 자기가 잘 볼 수 있도록 이 눈동자로 초점을 맞추려고 막 노력을 해요. 이 눈동자가.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눈동자로 여기 어떤 부분을 이렇게 이쪽을 쳐다봤어요. 그러면 이쪽에 쳐다보면은 여기에 만약에 어떤 물건이 이렇게 있다면, 빛이 이 물건에 막 이렇게 부딪히겠지요. 그래서 빛이 부딪히는 거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여기 빛이 이렇게 부딪히겠지요. 이렇게 이 물건에 부딪힐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빛은 이 물건에 부딪히지 않고 그냥 지나가겠지요. 그래서 지나가는 곳은 이 물체가 없어서 아무것도 없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냥 밝다고만 느끼는데, 이 빛이 이 물건에 부딪히면 이 물건이 이렇게 보여요. 왜냐면 빛이 부딪혔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우리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서서 어느 한 곳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물건이 있어요. 그러면 빛이 그 물건에 부딪혔기 때문에 이 이 물건이 무슨 물건이다 하고 이렇게 희미하게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눈에 있는 아까 선생님이 보여준 이 눈에 있는 이 눈동자가 초점을 맞추려고 막 이렇게 조절한다고 했죠. 조절해도 항상 이 눈의 빛은 이렇게 비춰지겠죠. 이렇게 비춰지지, 빛이 뭐 이렇게 비춰지거나 아니면은 구부러져서 비춰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빛이 막 비춰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빛이 우리 눈을 통해서 이 물건 쪽에도 이 빛이 이렇게 비치는 것처럼 우리가 보일 거예요. 이렇게 빛이 비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빛이 여기 있는 이 점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계속 빛이 비춰져요. 그런데 이 빛은 이렇게 평면이 아니고 이쪽 저쪽에서도 막 비춰지지요. 그래서 이 빛을 이렇게 많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 빛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한 줄씩 보이지는 않죠. 그것처럼 이렇게 한 줄이 아니게 막 미세하게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빛들이 이쪽 방향으로 가다가 여기에 물건이 있어서 부딪혔어요. 그러면 그 부딪힌 물건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물건을 이렇게 모양을 그려보면은, 내가 이쪽을 쳐다봤더니 빛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 부딪혔고 여기 부딪혔고 여기 부딪혔고 여기 부딪혀서 요 네모가 보이는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많은 빛들이.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어떤 물건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그 물건을 쳐다볼 때 우리가 뭐 이쪽을 쳐다봤더니, 그러면 빛이 어떻게 지나가겠어요?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빛이 이렇게 지나가죠.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렇게 통과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점이 있을 때 그 물건을 그리고 싶으면, 다시 보세요. 내가 이쪽을 쳐다봤어요. 근데 여기 무슨 물건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초점에서 이 초점을 바니싱 포인트라고도 하고, 한자로는 소실점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영어로 그냥 뷰 포인트라고 말하기도 해요. 뷰 포인트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우리가 이 눈동자가 쳐다보는 여기 초점을 딱 눈동자가 여기다, 그리고 여기를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셔. 눈동자가 이 부분을 우리가 뷰 포인트, 바니싱 포인트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쪽을 쳐다보면 우린 요것만 보이지 않고 요 주변이 다 보이죠. 그래서 요 주변이 다 보이는 요 한 라인으로 정하면은 요 라인이 I 레벨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I 레벨에 있는 거는 다 똑같이 이쪽에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여기 있는 게 제일 진하게 보여지겠죠. 이쪽은 좀 희미하게 보여지겠죠. 그래도 우리가 이것만 보면, 이쪽을 쳐다보면 요 옆이 다 보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동해서 이쪽을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만큼 보였던 게 요만큼 보이겠죠.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져서 보이겠죠. 만약에 이쪽을 보면 여기가 보이겠죠. 이렇게 해서 영역이, 보이는 영역이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보고 이쪽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투시도를 지금 공부하고, 이제 투시도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를 쳐다봐서 이 초점이 있을 때 여기에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을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리냐면은, 먼저 여기에서 이렇게 빛이 이렇게, 여기 초점에서 빛이 이렇게 막 통과하고 있겠지. 이렇게 하고 이거를 상상을 해요, 머릿속으로. 그래서 우리는 5, 6, 7세 때 많은 사물들을 관찰하면서 이 시각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이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각을 통해서 자기가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어요. 여기 빛이 이렇게 많이 통과해. 근데 저 앞에 어떤 물체가 보이는데 그 물체를 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긴 상자가 있죠. 그럼 이 상자를 이렇게 우리가 쳐다봤어요. 근데 이 상자를 딱 열면 이게 문이라고 생각해 봐요. 이게 문이면 여기는 방이에요. 그래서 이 속을 우리가 쳐다보면은 요 가운데 여기를 쳐다볼 수 있겠죠. 여기를 쳐다보면 우리는 뭐가 보여요? 이 벽면 네모가 보이죠. 그래서 요 네모를 그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쪽을 쳐다봤으면 네모가 이쪽에 가운데에 있을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이쪽을 쳐다봤다면 이쪽에 빛이 있으니까 네모가 이쪽으로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옆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그림으로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리느냐 하면,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우리가 이쪽을 쳐다봤더니 여기에 네모가 이렇게 왜냐면 네모의 옆쪽을 쳐다봤더니 이쪽이 네모가 더 길고 이쪽은 좁아졌죠. 네모가 내가 보는 쪽에서. 그렇지만 이 빛은 여기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빛을 연결해 보면, 이렇게 연결해 보면 이 빛이 지나간 점이, 여기는 이 빛이 만난 점, 또 이렇게 지나간 요 점도 이 빛이 만난 점, 요 점도 빛이 만난 점, 요 점도 빛이 만난 점이에요.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로 연결하면은 이렇게 여기도 다 빛이 만나 가지고 선으로 보이는 거죠. 이 빛들이 다 지나가 가지고 여기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네모를 그렸죠. 그럼 선생님이 이 빛을 왜 계속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이 방문을 열었을 때 이 바닥 있죠. 이 바닥은 그럼 어떤 모양으로 보이느냐? 바닥이 이렇게 네모로 보이지는 않지요. 그러면 약간 뒤가 좁고 여기 앞이 넓은데 여긴 좁고 여긴 넓은데 어디만큼 넓은지를 정해야 돼요. 그럴 때 이 빛의 방향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 빛이 이렇게 지나갔으니까 또 이 빛이 이렇게 지나갔으니까 이 빛의 방향대로 이것도 보이는 거예요. 이 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의 방향대로 이렇게 따라서 그려주면 이 바닥의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바닥의 모양을 그리는데 여기 이 지평선은 항상 이렇게 똑바로 옆으로 되어 있는 직선이죠. 그래서 이거는 다 어디든지 다 이렇게 똑같은 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위쪽은 그럼 이 위쪽은 어떻게 보이지?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봤으니까 위쪽도 여기를 이렇게 따라서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디에서 끝날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요 안에 보면은 요 끝에 여기를 우리가 모서리를 배웠죠. 요 모서리가 바로 요 모서리를 알죠? 선생님 이거 빼고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거 빼고 보여주면 요 안에 모서리 보이죠? 요쪽 모서리와 요쪽 모서리를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밑으로 똑바로 직선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투시도가 그려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모양이 이쪽을 우리가 이쪽을 쳐다봤으니까 이쪽이 더 많이 보이겠죠. 그럼 우리가 이쪽을 더 많이 그려주고 기둥을 더 여기 있는 것처럼 그려주고 이쪽은 조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만 그려줘도 돼요. 그럼 우리가 이쪽을 쳐다봤기 때문에 여기 벽은 크게 보이고 이쪽은 조금 보이고 그리고 여기 지붕 천정이 보이고 그리고 여기가 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가 바닥.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그었더니 요 점하고 여기하고 만난 점, 또 이걸 그었더니 여기하고 만난 점,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그어줘요. 왜냐하면 이쪽을 쳐다봤기 때문에 이 바닥도 이렇게 삐뚤어졌어요. 이쪽으로. 그리고 이쪽을 쳐다봤기 때문에 이쪽도 이렇게 삐뚤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투시도를 그리는 거예요. 투시도는 선생님이 다음에 한번 더 설명해 줄게요. 투시도는 처음 배울 때는 어려운데 여러 번 설명 듣다 보면 갑자기 하면서 알 수 있게 되는 게 초등학교 2, 3학년 이후의 나이에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투시도를 왜 얘기해 주냐 하면은 여기에 우리가 여기가 중앙이죠. 여기가 좌우 위 아래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어디에 이 신데렐라 아니구나. 저기 뭐야 인어공주의 걔 누구지? 에이리얼? 이 핑크 머리 보니까 에이리얼인가 봐. 에이리얼 공주를 어디에다가 놓고 또 요 침대도 오늘 그릴 건데 침대는 어디에 그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침대는 이 방에 이렇게 한쪽 구석에 있으니까 침대가 이렇게 있는 걸 할까 이렇게 있는 걸 할까 이렇게 결정을 하세요. 그리고 결정을 하면 침대 위치를 결정을 하고 얘도 여기 서 있어요. 그러면은 이 방에서 여기 침대가 있으니까 이만큼은 다 바닥이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바닥을 정하고 그 다음에 기둥을 정하면 옆면과 이 뒷면과 앞면이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앞면은 우리가 여기 서 있기 때문에 앞면은 보이지 않아요. 그럼 앞면에서 이 침대를 놓을 자리를 우리가 정해봐요. 그러면 침대를 놓을 자리를 일단 이 색으로 만약에 침대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 얘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은 방은 이렇게
바닥이 이렇게 있고 또 이쪽도 바닥이 뭐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방을 우리가 이렇게 그렸으니까 여기 벽면에 기둥이 있고 이쪽에도 기둥이 있겠죠. 이렇게 기둥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 서 있으니까 그냥 여기가 다 방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기둥이고 이쪽이 벽면이고, 그리고 침대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얘는 여기에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는 뭐 방문이 있다든지, 우리가 방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와서 여기 방문이 있다고 생각한다든지, 또는 뭐 여기에 이렇게 침대가 있으니까 여기에 뭐 이렇게 창문이 있다고 생각한다든지,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림이 계획이 됐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은 투시도를 이용해서 실내를 그린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 인형부터 그릴 건데, 인형 그리기 전에 여기 방을 이쪽은 그릴 필요가 없어서 방이 아주 넓은 것처럼 그릴 거예요. 그러면 화이트색으로 방은 먼저 이렇게 그렸고, 이건 방문이고 이거는 창문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요 침대를 그리기로 했지요. 그럼 침대가 여기 있으면 침대 이 윗부분이 이 창문을 가리겠죠. 그리고 침대도 여기 있을 거고, 이 모형은 좀 작지만 우리가 침대를 조금 크게 이렇게 자리를 정해줘요. 침대 자리를 이렇게 정해주면 이 지붕이 여기 이만큼 올라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창문을 가렸을 테니까 이렇게 창문 위에 가린 것처럼 이렇게 그려주면 연필로 그리지 말고 이렇게 파스텔로 그려야지 그림이 나중에 완성됐을 때 깨끗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만 이렇게 파스텔로 밑그림 그리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침대 모양을 그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을 그릴 건데, 이 사람도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 얼굴색으로 그리죠. 사람도 여기 이렇게 서 있으면 이 벽면 쪽이 아니야, 좀 앞에 놓은 걸로 그려야겠다. 이렇게 앞에 있는 걸 그리면은 여기에 이렇게 인형이 있고, 인형이 아니고 이제 얘가 공주죠. 공주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공주가 팔이 있고, 여기쯤에 이렇게 공주가 있을 거다 하고 실루엣을 그렸어요. 실루엣을 그렸죠. 그 다음에 얼굴은 이렇게 앞머리가 있으면 얼굴이 여기쯤 이렇게 있고, 그리고 목이 이렇게 있어요. 목이 있고, 어깨가 이렇게 있고, 소매, 그리고 여기도 소매 이 정도 있고,
그러면 팔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고, 또 이쪽도 팔이 이렇게 해서 여기 손이 있고, 여기 이렇게 손이 있고, 그리고 이 몸이 이렇게 가늘고 드레스 있고, 또 이쪽도 이렇게 가늘고 이렇게 드레스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 실루엣 다 그렸죠. 그러면 이제는 파스텔은 그만하고 파스텔은 꼭꼭 덮어놔야 된다 그랬죠. 안 그러면 실수로 건드리면 다 부서지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파스텔로 그린 거를 이렇게 이제 흐려지게 가루는 지워도 우리가 흔적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흔적만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릴 거예요. 살살 지우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 손 닦아야 돼. 손은 수시로 닦아야 돼요. 아니면 장갑을 또 계속 바꿔 끼기도 하는데 손 닦으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인형이래. 이 공주를 그리려면 일단 색연필로 얘는 지금 이 지구새의 굵은 색연필로 얼굴을 이렇게 표시를 해요. 다시 한번. 파스텔로 그린 선보다 안쪽에다 그리라고 했죠. 왜? 파스텔하고 크레파스 색연필들은 가루가 번지기 때문에 이 파스텔 선보다 좀 안쪽에 그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도 보이고, 여기도 살색이라서 살색 장브릴리언트색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손도 이제는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손이 이렇게 표시만 하는 거니까. 이쪽은 아까 동그라미로 해놨지만 이제 동그라미 있는 거 위치만 정한 거니까 동그라미 있는 데에서 이렇게 손도 그려주고 라인만 정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렸던 요 파스텔 웬만하면 이렇게 조금 지워주고 이제 머리 그릴 거예요. 머리도 머리가 분홍색이니까 분홍색으로 그려요. 얘가 머리카락이 여기부터 이렇게 앞머리가 있고 앞머리가 있고 약간 뒷머리가 해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머리가 있어요. 그리고 옷도 핑크예요. 그래서 옷도 핑크로 어깨에서부터 이렇게 앞에 그려주고 핑크
소매, 양쪽으로 그려주고, 이쪽도 소매, 그려줬어요. 그리고 이쪽이 좀 뚱뚱하게 됐어. 이렇게 그려주고, 공주 드레스 주름, 주름, 그래서 또 주름. 여긴 레이스예요. 요 그리면서 이쪽 보고 이쪽 보면서 여기 팔꿈치에서 이쪽 있는 쪽이 요 팔꿈치 있는 데까지 이렇게 볼록하니까 이렇게 볼록하게 하면서 여기까지 해주고, 그리고 요 끝을 먼저 이렇게 표시해주고, 흰색 있죠? 이 흰색. 이 흰색 먼저 이렇게 표시해주고, 그리고 여기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주름이 좀 많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주름이 없는데 잘못 그렸다. 지워질려나 모르겠다. 이렇게 그리고 또 이쪽도 주름이 있고, 여기 주름이 이렇게 해서 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주름은 다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다른 핑크로, 하얀색이지만 핑크빛이 도는 하얀색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핑크로 이렇게 그려주고,
정도로 그려줘요. 그리고 이제 디테일하게 그릴 건데 여기 틀린 부분은 좀 지워주고, 그리고 너무너무 꼭 지워야겠는데 안 지워지는 부분 있죠? 그런 거는 이제 흰 물감이나 이제 수정액 화이트로 이용해서 그 자기가 지우고 싶은 곳을 지우면 돼요. 그리고 이제 크레파스로 색칠할 거예요. 색연필은 좀 너무 색이 흐리게 나오기 때문에 크레파스로 얼굴을 색칠할 때 이 눈 쪽은 되도록 색칠 안 하기로 했죠. 그래서 눈 쪽은 놔두고 얼굴 쪽만, 목 색칠하고, 얼굴 여기 흰색 섞을 거 생각하고 또 남겨놔요. 손도 이렇게 조금만 칠해주고, 디테일한 거는 얇은 펜이나 얇은 색연필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도 이렇게 칠해주고, 됐죠? 이제 흰색으로 얼굴 쪽 이렇게 섞어주고, 됐어요. 이렇게 하고, 손도 명암은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제가 머리카락도 핑크로 해주고, 여기 경계선 칠해지지 말고 마지막에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머리카락 이쪽도 크레파스로 조심스럽게 이렇게 칠해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완전 핑크가 아니고 주황색이 섞인 핑크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주황색을 섞어줘야죠. 여기도 이렇게 주황색을 좀 섞어줘요. 주황과 핑크가 섞인 색.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얼굴을 항상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얼굴을 가는 색연필로 해야 돼요. 가는 나무 색연필로 얼굴을 먼저, 이거 주황색이에요. 주황색으로 얼굴 이렇게 라인을 좀 만들어줘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이거 다 자국이 남고 보여요. 자기가 크레파스로 색칠한 것보다 좀 안쪽으로 선을 그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가루가 번진다고 했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색칠해주고, 손도 한 번 더 이렇게 손의 모양 해주고, 이쪽도 손의 모양은 이렇게 그려줘요. 이 정도로만. 이제 지구 색연필로 머리카락을 핑크로 이제 할 거예요. 그거 할 때 이렇게 색연필로 섞어주면서
아까 다 색칠 안 한 부분 있죠? 거기 이렇게 섬세하게 색칠하세요. 그래도 딱 닿게 색칠하지 않아요. 조금 떨어지게 요 라인에 딱 붙이지 않게 색칠해 주세요. 그래서 그렇죠.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래도 딱 닿지 않게 선에 딱 붙지 않게 약간 좀 흰색이 보이게 이렇게 칠하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 밝은 부분 해야 되지요. 그래서 밝은 부분을 크레파스로 이렇게 섞어줘요. 이 정도로 해주고 그러면 우리 명암은 됐죠. 얼굴하고 머리하고 명암한 거예요. 3학년이면 이 정도 하도록 연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머리카락에 이 뒤에도 있어요. 여기 보면 요 뒤에도 이제 아까 그렸지만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색연필로 그려주고 크레파스로 하기에는 여긴 너무 좁죠. 그래서 색연필로 요 디테일한 부분은 해주는데 다 해주면 안 예뻐요. 그래서 여기는 너무 작으니까는 색연필로 해줘야겠죠. 여기는 크레파스로 해야 돼요. 크레파스로 조심스럽게 크레파스로 진하게 색칠해야 돼요. 색칠해주고 아까 주황색 섞어줬었죠? 아까 주황색 좀 섞어주고 이렇게 섞어줘요. 그리고 이런 디테일한 라인은 이제 이따가 사인펜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카락 됐죠. 그다음에 이제 이 공주 드레스를 그려야 되는데 공주 드레스를 핑크 이거 꽃핑크예요. 이 꽃핑크로 그리기 전에 여기 무늬 있네. 무늬도 그려야죠. 무늬는 이렇게 색연필로 그려놓고 이따가 저기 가는 펜으로 표시하면은 잘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있고 여기도 여기도 하나가 또 있고 됐어요. 이제 눈도 먼저 그릴 거예요. 우리 눈도 주황색으로
눈 표시를 먼저 이렇게, 이거는 눈썹, 그리고 여기는 코가 있고, 여기 눈이 여기 있고, 여기 눈이 있고, 여기 입이 있고, 표시됐죠? 그 다음에 이제 색연필로 눈을 갈색으로 합시다. 갈색으로 눈썹 먼저 이렇게 그려주고, 그리고 눈동자 먼저 이렇게, 이쪽도 눈동자. 이거는 이따가 아주 가는 펜으로 디테일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눈은 그러니까 이 정도 표시만 해주고, 여기쯤에 이렇게 코가 오똑하고, 또 입은 이렇게 해놓고, 이것도 이따가 가는 펜으로 더 디테일하게 해줘요. 그러면 이제 얼굴은 됐고, 이제 치마를, 드레스를 색칠할 때에도 크레파스로 먼저, 그리고 짙은 핑크로 이렇게 드레스 색칠해주고, 이쪽도 색칠해주고, 주름은 흰색으로 먼저 해주라고 했지요. 그래서 흰색으로 해주는데, 흰색으로 하기 전에 우리가 이 옷에 있는 옷도 이렇게 명암을 좀 나와야 되니까 흰색을 여기다 이렇게 겹쳐줘요. 이쪽만. 흰색으로 해주고, 여기는 좀 칠해주고, 그리고 너무 딱 과한이 되지 않게 여기를 섞어주세요. 이렇게 섞어주면 또 3단계 나왔지요. 그럼 몸은 이렇게 해서 3단계 명암 색칠해 줬고, 이 드레스에서 주름에 흰색을 먼저 이렇게 겹쳐주라고 했는데 기억하죠? 흰색을 겹쳐서 칠해주면은 자연스럽게 명암이 생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주름마다 흰색을 겹쳐주세요. 그러고 나서 자기 색으로 칠해야 돼요. 여기는 여기하고 다른 핑크인데, 그래도 주름 쪽은 흰색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주름 위에는 이렇게 흰색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흰색 그 드레스예요. 이쪽은요. 그래서
흰색을 좀 먼저 이렇게 칠해줘도 돼요. 칠해주고 이렇게 흰색 먼저 칠해줘도 돼요. 흰색 칠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요 짙은 핑크 여기를 여기 하얀 라인 보이죠? 요 라인은 색연필로 했다가 사인펜으로 다시 한번 해줘야 돼요. 3학년 되면은 어느 부분을 어떤 디테일을 사용해서 우리가 그 디테일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쓸지도 머릿속으로 자연스럽게 다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제 흰색 칠해줬으니까 여기를 크레파스로 짙게 칠해줘요. 흰색 칠해준 요 주름은 좀 남기면서 흰색으로 남기면서 이렇게 크레파스로 칠해줘요. 자, 칠하면서 자연스럽게 흰색 아까 했던 거 그거하고 이렇게 섞여서 주름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주름이 보이죠? 자, 이쪽도 이쪽은 흰색 할 거니까 살짝 칠해줘야겠죠? 뒤쪽이에요.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흰색 크레파스로 흰 부분을 먼저 이렇게 칠해주고 자연스럽게 명암이 생기지요. 이 속 이렇게 여기도 여긴 제일 짙은 부분이에요. 여기 뒤에 그래서 어두워서 흰색 안 해줘요. 여기는 흰색 해주고 여기도 흰색 조금 해주고 여긴 섞어주고 자, 여기도 흰색 이렇게 섞어주고 이 정도로 해줘요. 그리고 여기 이제 짙은 부분을 크레파스의 붉은색으로 이 뒤에 부분 있죠? 여기 짙은 부분 있어요. 짙은 부분은 이렇게 해줘요. 그리고 여기가 짙은 라인도 이렇게 몇 개만 그려주고 많이 그리면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만 이 크레파스는 두꺼워서 한번 지나간 자리는 이렇게 어두운 명암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만들어졌죠?
살살 해줘야겠죠. 여기가 뒤가 좀 짙은 부분 이 정도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아까 핑크 했고 여기도 하얀색으로 아까 칠했죠. 여기 파스텔 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파스텔 자국을 좀 지우기를 해요. 이렇게 지우고 이쪽도 좀 지워주고 그리고 레이스는 연필로 그리는 거예요. 여기에 레이스 있죠. 여기엔 레이스가 없는데 여기엔 레이스 있죠. 그래서 여기를 레이스 여기 핑크가 하나 빠졌다. 핑크가 요선이 빠졌어요. 요선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요선이 빠졌네. 너무 작으니까 너무 작은 것은 이렇게 색연필로 해줘도 돼요. 그리고 연필로 여기 레이스도 이 선이 똑같지 않고 진하고 흐리고 진하고 흐리고 진하고 흐려야지 자연스러운 거라고 했죠. 이렇게 레이스를 연필로 그려줬어요. 그리고 여기 핑크는 여기는 핑크 어디 갔지? 이거 말고 밝은 핑크로 여기만 살짝 더 칠해줘요. 여기 어두운 부분이 이러니까 여기 이렇게 살짝만 이 정도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그 가는 펜으로 몇 분 됐지? 53분 가는 펜으로 마무리 하는데 마무리하기 전에 눈부터 우리 완성하기로 해요. 눈은 여기 눈썹 그렸죠. 눈은 눈동자가 있고 여기도 눈동자가 있고 눈썹 여기도 눈썹 이 정도만 해주면 돼요. 눈동자 그리고 이제 점만 살짝 찍어줘도 표시가 나요. 그리고 입은 가는 펜으로 요거 있죠? 요거 3mm 이걸로 핑크로 입술은 루즈 칠하는 것처럼 하는 거라고 했는데 생각나죠? 이렇게 루즈 칠해주는 것처럼 화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칠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얼굴 라인도 자, 이 황토색으로 얼굴 라인을 이렇게 날렵하게 그려줘요. 이 펜 색깔이 짙은 색이라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명암도 생기는 거예요.
해주고, 귀를 색칠해주고 다시 이 머리카락 색으로 귀도 이렇게 덮어주세요. 좀 너무 귀가 많이 보이니까 이렇게 해주고, 머리도 핑크로 머리카락에 명암이 요 속에 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넣어주면 이 라인이 명암이 된다고 했죠. 펜을 이렇게 펜촉은 잘 닦아주고, 그리고 손도 주황색으로 모양만, 여기 엄지손가락 이렇게 있다는 표시 정도만 하고 모양만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쪽도 손목이 있고 이렇게 손가락이 있는데 너무 작아서 자세히 안 보이는 걸로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이렇게 그려주고, 아이고 얼굴을 주황색으로 했으면 더 예뻤을 텐데 I'm sorry네요. 그다음에 핑크로, 핑크 말고 레드로 합시다. 레드로 요 드레스에 있는 여기 무늬 있죠? 요 무늬 이렇게 다시 한번 그려주고, 여기도 좀 라인을 넣어주세요. 또 드레스 여기 소매 라인 넣어주고, 여기도 소매 다 똑같이 하지 말고 좀 진하고 흐려지고 진하고 흐려지게 하라고 했죠. 선 그을 때 신경 써서 하세요. 그리고 펜촉은 꼭 여기 잘 닦으세요. 머리카락을 레드로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이렇게 해서 일단 공주는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걸로 해요. 됐죠?